네, 지난 주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들으시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김해와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까지 사나흘째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 산불로 이어진 원인은 무엇이고 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계속 보도해드리는 것처럼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전문가로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예.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비 온다는 소식도 뭐 대략 한 27일 정도로 아직 며칠 더 남아져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후 시간대는 건조한 그 날씨 중에도 더 건조한 시기가 정오를 지나면서 일몰 전까지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그 산불이 확대되기 쉬운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며칠째 화재가 지속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런 산불 진화대 또 소방대원분들이 많이 지치고 대응력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이라 더더욱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 비화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비화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수킬로 밖에까지도 불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불이 나고 있고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네네. 교수님, 경북 의성 상황은 지금 불이 난 지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런 낮에는 헬기를 통해서 우선 어느 정도 주부를 좀 잡아야 할 텐데 지금 안개나 연기 등으로 현장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기 위한 뭐 조건 같은 게 특별히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예. 헬기가 일단은 산불 진화에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틀림없고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헬기가 작전하는 데는 몇 가지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에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어느 산림을 가거나 고압 철탑이 지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이 헬기의 안전한 그런 어떤 화재 진압 활동에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불로 인해서 연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높은 곳까지 쫙 안개같이 깔려 있다 보니까 헬기의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재 진압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이게 광범위한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한두 곳에서 이 산불이 난 게 아니라 예. 여러 군데서 이게 불이 나다 보니까 동원할 수 있는 소방력에도 헬기의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헬기 투입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진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 딱히 그런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더 안타까운 거고요. 많은 인력을 투입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인력에 의한 산불 진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불을 잡는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인력을 투입해도 기껏해야 이 잔불 정리하거나 이런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력을 이용해서는요. 어떤 적극적인 진압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사가 심하고 험준하다 보니 또 높은 곳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이 화재가 확대되다 보니까 인력에 의한 활동에도 진압 활동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진화 작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강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네네. 오전까지만 해도 다소 바람이 잦아든 것 같았는데 또 낮 동안 이후에는 다시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게 시속 55km 이상, 예. 초속으로 보면 초속 10 내지 15m 정도의 이제 강풍이 되겠는데요. 이게 불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일단은 헬기가 너무 강풍이다 보면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람에 의해서 수킬로 떨어진 데까지 불씨가 날아가서 또 불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큰 불은 잡았다 하더라도
잔불이 요소요소에 넓은 광역적인 그 면적을 태워먹어 있다 보니 풀뿌리라든지 나무뿌리 같은데 이런 데 불꽃이 또 숨어 있다가 이것이 또 재발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산불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돼도 이게 완벽하게 꺼진 게 아니라면 바람에 의해서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아, 그래서 산불 진압도 큰 불 진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후속적으로 인력에 의한 이 잔불 정리도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바람이 있어서 막 골짜기에서 뭐 산꼭대기로 이렇게 부는 그런 걸 골바람이라고 하던데 예, 예, 이게 예. 또 진화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산악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본적으로요. 예. 이 한 방향으로 차라리 바람이 이렇게 쫙 불어주면 우리 그 진압하는 분들도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쪽에다 방어선을 치고 여기를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좀 조직적인 그 대책을 세워서 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깨비 바람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변덕스러운 바람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 바람이 돌풍을 불어서 어느 쪽으로 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엉뚱한 데로 확산돼 나간다거나 또는 우리가 진압대원을 이쪽에다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돌풍으로 인해서 그 화재 그 확산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예. 투입된 그 진압 인력이 고립되고 위험에 빠질 그런 위험성도 물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고온 건조하고 또 강한 바람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진화하려는 인력들도 대거 투입됐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도 날씨라면은 진화하기에는 어떤가요, 교수님?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얘기만 해서 참 저도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예.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최소한 이것이 단시간 내에 진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안타까운 얘기를 한 가지 더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청에서 진화대원 2명이 안타깝게 또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까지도 함께 전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네. 예방할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다가는 이 대응력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은 뭐냐면 국유림과 지방림 이것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양분되어 있고 또 소방도 상당 부분을 이제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일사불란한 조직적인 어떤 산불 진압 작전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건 차후에 좀 그 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가 우선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이 인도를 좀 많이 놔서 소방차가 가능한 그 타점까지 진입해서 끌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또 하나는 그 산간 지역에 산불 우려되는 지역에 소규모 댐이라든지 저수지를 좀 더 확보해서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죠. 예.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수종을 좀 변경시킨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림에 그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예. 이것도 조금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수종 변경을 해나갈 필요도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뭐 의무이자 해야 될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서 나는 경우보다는 예. 정말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산 활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통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차하는 이거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이런 그 방심, 자그마한 방심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간곡한 당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 산불에서도 사실 지금 뭐 예초기라든지 어느 정도 실화에 의한 큰 불까지 번졌다라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번 산불들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원인이 됐는지 함께 좀 전해주실까요? 특징적인 게 이제 예. 예초기에서 한 곳은 낫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요. 그보다는 오히려 대부분의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산과 관련되는 부분, 화기 취급을 잘못해놨는지, 뭐 그 논두렁을 태운다든지, 예. 뭐 흡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게 6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그것은 국민들의 어떤 사소한 조심, 아주 세심한 작지만 세심한 그런 조심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대응 체계의 정비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산림 같은 경우가 도심 화재보다 취약한 부분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 도심지의 이런 건축물 화재 같은 경우는 CCTV라는 게 여러 군데 엄청나게 분포돼 있다 보니까 방화라는 것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산불 같은 경우는 CCTV의 설치 개수가 아주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보니까 숨어서 또는 뭐 불 지르는 경우라든지 또 모방 범죄라든지 예. 이런 것도 이번에 40건 이상 발생이 돼 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도 좀 다 일부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방범의 문제, 방화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대책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민 대피령도 추가로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민들은 민가 피해로까지 이어질까 봐 밤새 잠도 못 이루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민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산불이 이제 산간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산간 지역에 가보면 계곡에 따라서 뭐 5집, 10집 이렇게 소규모로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 농가주택, 상가주택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직접적인 피해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산불이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된 상태라면 집 주변에다가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좀 물을 뿌려주시고요. 예. 또 산불이 이 가옥으로 넘어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 가연물을 미리 좀 제거해 주신다거나 또는 이 상간마을 중에 취약점 중에 하나가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대응하거나 대피하거나 이런데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웃에 그런 분이 있는지 미리 살펴보고 대피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때 도움을 주시고 같이 행동하시고 같이 대피소로 이동하시고 또 확인 옆집에 누가 계신지 어르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미리 사전에 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산불이 더 크게 확산하지 않도록 바라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번제학과 교수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예.